그래서 요거는 동아출판의 2단원에 있는 추론적 읽기야. 독서의 방법 파트에 있는 추론적 읽기 파트에 있는 글이고, 중수필, 그러니까 자기의 의견을 남들한테 전달하기 위해서 쓴 그런 수필이고, 조금 그 설명, 다시 말해서 내가 그냥 여행 가서 이러고 이러고 놀았어 라고 쓰는 수필보다는 나는 이런 거 같아 라고 자기의 주장을 좀 크게 담아서 쓰는 수필들을 중수필이라고 하지. 그래서 여행기 같은 거 쓰는 거를 그냥 좀 가볍게 쓴다라고 해서 일기는 그렇지 경수필이라고 하고. 한번 읽어보도록 하자. 그러니까 이것도 좀 구조가 처음, 중간, 끝 이렇게 예쁘게 나눌 수도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이거 어렵지가 않은 게 처음에 첫 번째 문단이 처음, 그 다음에 마지막에 마지막 문단이 끝, 뭐 이 정도로 나누고, 그 다음에 여기 뭐도 썼어? 소제목도 썼지? 이 소제목 활용해서 사람들이 어떤 내용이 나올지에 대해서 미리 이제 요약적으로 제시를 해주다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게 또 읽을 수 있어. 그래서 요런 거는 독자의 편의를 도와주고 있다라는 선지가 나오면 맞는 선지가 될 거야. 그치? 소제목을 활용해서. 움직이는 모든 것은 속도를 갖는다. 그래서 요 속도가 바로 중심 화제가 되겠네. 읽어봤으니까 너무 잘 알 거야. 이게 중심 화제구나. 속도란 움직임의 속도고 살아있음의 속도다. 그래서 이거는 물리적인 속도를 이야기하지는 않는 것 같아. 어디선가 5년에서 8년 정도 사는 토끼도 80년을 사는 인간도 200년을 사는 황소도 평생 호흡의 수는 비슷하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이게 사실 확인이 되어야 하는 설명문이나 논설문이 아니기 때문에 사실 확인은 안 돼. 그치? 다시 말해서 확실하지는 않아. 그 밑에 내용 나와 있잖아. 이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뭐 이렇게도 표현하거든. 그러니까 짧게 사는 애들은 좀 빠르게 호흡을 하고 길게 사는 애들은 느리게 호흡을 한다라고 써있지. 대신 토끼는 인간보다 10배는 빨리 숨을 쉬고 거북이는 인간보다 2.5배 숨을 쉬는 것이라고.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토끼는 동작이 빠르고 거북이는 느리니까 그럴 듯하게 들린다. 움직임의 속도, 이는 단지 행동의 속도만을 뜻하지는 않는다. 우리는 맨눈으로 꽃이 피는 것을 보지 못하면 꽃이 피는 속도와 우리 지각의 속도 간의 간극 때문이다. 지각뿐 아니라 생각도 속도도 가자. 그래서 이 움직임의 속도라는 건 이 필자의 주장에 의하면 행동의 속도, 귀찮으니까 행동의 또 지각을 밑에 써 있는 거 보면 생각까지도 요 세 가지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인가 봐. 이건 누구의 의견이야? 글쓴이의 의견이야. 알겠지? 요 파트부터 이제 중간 파트가 시작된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처음, 중간, 끝 굳이 나누지 않을게. 함께 산다는 것은 속도를 맞추어 사는 것이다. 그래서 동어치 안 했네. 함께 산다는 것과 속도를 맞추어 사는 것이 서로 어떻다는 거야? 서로 같은 거래. 걸음걸이의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걸을 수 없는 것처럼 속도를 맞추지 않고서는 함께 행동할 수 없고 함께 대화할 수 없고 함께 생활할 수 없어. 이런 데서는 유추의 방법이 쓰였고, 물론 속도를 맞춘다는 것이 숫자로 표시되는 어떤 크기를 같은 값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신체와 영혼마다 각기 다른 속도가 있기에 그것을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 된다.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이를테면 걸음걸이 빠르니가 같이 가는 느린이의 속도에 자기 속도를 맞추려고 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 완급을 조절하는 것이며 앞서 갔다가 기다려주는 것이다. 느린이도 조금은 빨리 속도를 맞추려는 것이야. 그래서 곧 다시 말해서 보니까
요 내용. 어느 하나에 일치시키려 한다면 일치는 뭐가 된대? 자기 속도에 대한 억압이래. 이것도 역시 똑같은 말이지. 그러니까 하나에 일치시키려고 한다면 내 무언가를 내려놓고 포기하고, 그렇지? 조금 더 느리게 만들고 해야 돼. 속도를 맞춘다는 것은 리듬을 맞추는 거야. 그래서 이 속도를 맞추는 것에 대해 엄청 비유적인 표현을 많이 쓰고 있어. 혹은 자기가 생각했을 때 속도를 맞추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어떤 것인지를 계속 반복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몸의 리듬, 영혼의 리듬, 말의 리듬, 생각의 리듬. 리듬은 박자와 달라서 하나의 박자 안에서 다른 속도의 움직임을 허용해. 그래서 다르대. 이게 뭐야? 그러면 차이점이 되겠네. 그러니까 리듬의 특징이 되겠지. 그러니까 박자는 똑같지만 그 안에서 움직임이 다른 것이 바로 리듬이래. 다른 속도를 갖는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리듬이다. 이 사람이 리듬을 자기 스스로 정의했어. 리듬의 정의가 이거야. 요 글에서만큼은 다른 속도를 갖는 것들이 하나처럼 움직일 수 있게 해주는 거래. 그래서 여기에 뭐가 나오냐면 이 리듬, 요거에 대한 사례가 제시되고 있지. 오케스트라의 악기들이 교향곡과 같은 소절을 연주할 때 현과 목관, 금관, 타악기는 각기 다른 속도로 연주하지만 하나의 리듬을 형성해. 그래서 리듬 안에서 속도가 다를 수 있지만 거대한 아름다운 음악이 탄생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지? 하나의 소리 안에서 상이한 속도들, 상이하다는 건 서로 다르다라는 걸 상이하다라고 해. 느린 속도와 빠른 속도가 하나의 박자 안에서 일치할 수 있는 것이다. 리듬을 맞춘다는 것은 허용되는 차이 안에서 서로에게 속도를 맞춰 응답하는 거래. 그래서 요것은 요거래. 용어 정의를 정말 엄청 많이 하고 있네. 역으로 응답하는 능력이란 리듬을 맞추는 능력이야. 그러니까 똑같은 이야기다라는 표현을 중심적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어. 리듬을 놓치면, 타이밍을 놓치면 응답은 응답이 아닌 것이 된다. 누구도 혼자 사는 법은 없기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면서 만나는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다. 미안해. 잠깐만. 다음 글 좀 읽고 있어. 이어서 한번 해보자. 누구도 혼자 사는 법은 없기에 산다는 것은 언제나 살면서 만나는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것이래. 이거는 역시나 필자의 생각이 알겠지? 농부는 대지의 변화에 소와 벼의 움직임에 리듬을 맞춰야 되고, 그래서 이웃과 리듬을 맞추는 것에 대한 뭐를 제시하고 있어? 사례를 제시하고 있어. 노동자는 컨베이어 벨트의 신체의 속도를 맞추어야 해. 속도에는 허용되는 리듬의 차이가 큰 여유 있는 속도가 있고 그게 아주 작고 조급한 팍팍한 속도가 있어. 그래서 여유 있는 속도는 이 사람이 정의한 건 뭐야? 허용되는 리듬의 차이가 큰 게 여유 있는 거야. 그래서 리듬의 차이가 커도 상관없는 것. 좀 뭐 1이라는 리듬과 10이라는 리듬이 있어도 한 덩어리로 움직일 수 있는 것. 이건 좀 여유롭게 많이 맞추지 않아도 돼. 근데 아주 작은 것,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라는 건 이 사람이 생각할 때는 요 리듬의 차이, 허용되는 리듬의 차이가 작은 것을 조급하고 팍팍한 속도라고 하고 있네. 그렇기에 속도와 리듬은 삶의 단면이다. 나의 속도는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보여줘. 다시 말해서 나에게 요구되는 속도는 내가 어떤 세상에 사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그런데 내 삶의 속도와 내가 사는 세상의 속도 간에는 대개 작지 않은 간극이 있기 마련이다.
요 간극은 누구와 누구의 간극이겠어? 내 삶의 속도와 내가 사는 세상의 속도. 나는 좀 느리게 살고 싶은데 세상은 빠를 수도 있고, 그치? 그 간극이 크면 불편함과 불안의 정도가 커지기 쉽다.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보다 내 삶의 속도가 느릴 때, 그래서 세상의 요구를 따라가기 힘들 때 더 그렇대. 어떤 말인지는 다 이해되지? 이 사람이 하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물론 빠름을 악덕이라고 비난할 수만은 없어. 그것이 여기서 그것은 뭐야? 빠름이 되겠지, 그치? 주어가 빠름이 좋은 것만은 아니듯이 또 나쁜 것만도 아니야. 그때마다 필요한 속도가 있어. 다만 느린 것은 빠른 것을 따라잡을 수 없지만 빠른 것은 느린 것만큼 느리게 갈 수 있다는 점에서 빠르다는 것은 능력으로, 느리다는 것은 무능으로 간주되기 쉽다. 그러니까 빠른 것은 내가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고 느리게 가는 건, 그치? 느린 사람은 내가 빨리 갈 수 없어서 느리게 간다고 간주되기 쉽다는 거야. 그래서 좀 더 빠른 속도를 얻으려는 노력의 대체로 문명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공학도 스포츠도 교육도 경제도 좀 더 빠른 속도를 만들고자 해. 그래서 다양한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것들을 나열하고 있고, 뭐 예시를 제시하고 있다. 역시 괜찮아. 심지어 예술도 그런 것 같다. 비르투오소의 전통이 강한 서구 예술 전통 덕분에 피아니스트나 바이올리니스트도 기타리스트도 좀 더 빠른 연주 속도의 인생을 건다. 역시나 다양한 것들을 나열하고 있지. 그러니까 연주하는 사람, 현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을 나열하고 있어. 그러나 빠르기만 한 연주는 예술이 아니라 묘기를 자랑하는 서커스에 지나지 않고, 감속할 줄 모르는 운전자를 모는 자동차는 살인기계에 불과하다. 역시나 뭐를 할 수 없는 사람? 속도를 조절할 수 없는 사람, 변속할 수 없는 사람. 게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기도 하고, 또 빠른 속도 자체를 강조하는 것에 대해서 필자는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속도에서 중요한 것은 빠르기가 아니라 변속 능력이다. 휴식의 속도, 일의 속도, 연인과 속도, 친구의 속도, 성인의 속도, 아기의 속도에 맞추거나 감속하는 것이 진정한 능력이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빠름이 능력이 아니라 뭐가 능력이다? 변속할 수 있는 능력이 오히려 진정한 능력이다. 라고 하면서 그거에 대한 예시를 제시하고 있고, 그럼 여기서 변속에 필요한 이유를 한번 찾아서 써봐라 라고 하면 선생님은 이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 그렇지? 이 사람이 생각하는 뭐야? 변속이 필요한 이유가 되겠네. 필요한 속도로 맞출 수 있는 능력. 내가 가지고 있는 속도를 빠르게도 조금은 느리게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빨리빨리나 좀 더 빨리가 일상화된 우리가 사는 사회는 미친 가속의 체제다. 미친 가속이라고 그랬거든. 요런 단어들을 통해서 우리 뭐를 알 수 있어? 이거를 글 쓰니까 좋아하는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지? 그치? 부정적이야. 비판적이다. 다 괜찮아. 속도를 빠름의 정도로 간주하기에 빠름이 미덕이 되고 빠름이 능력이 된 사회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새 그 속도에 홀려 경쟁적인 가속의 흐름에 말려 자신의 속도를 잃고 그냥 무작정 빠르기만 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속도의 자연학과 손잡은 능력의 윤리학에서 속도는 단지 미덕이나 능력이 아니라 의무와 강박이 돼. 그래서 속도의 자연학은 뭘까?
자연적 속도를 뭐랑 연결했어? 능력과 연결했지. 그래서 곧 빠른 것이 유능하다. 속도의 자연학과 능력의 윤리학이 요렇게 손잡았다는 거야. 알겠지? 자연에서의 빠른 것.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 삶에서도 빠른 것은 유능한 것이다. 그럼 다시 말해 느린 것은 무능하다. 그러니까 모두가 빠르려고 노력해. 왜냐하면 빠른 것이 옳은 것이기 때문에. 여기까지 가네. 살아남으려면 세상이 요구하는 속도로 반응할 수 있어야 한다. 이 미친 속도의 강박증. 현대 사회의 모습을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혹은 비판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될 것 같아. 말하자면 자본을 말하지 않는다면 치명적 누락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이 속도를 빠른 속도를 추구하는 것은 뭐와 반드시 결부되어 있다? 자본과 반드시 결부되어 있다. 돈. 속도의 미덕을 강박으로 바꾸고 속도의 사활을 거는 것, 외적인 강제로 만드는 것이 바로 다 자본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빠른 것이 능력 있는 것, 곧 그것이 옳은 것. 이게 다 뭐다? 돈 문제다. 시간은 돈이라는 말은 어느 세상에서나 통용되는 윤리적 명제가 아니다. 인디언들에게는 시간이라는 단어조차도 없다는 것은 많이 알려진 것이다. 그래서 이 속도의 사활을 거는 사람들이 아닌 것에 대한 예외 사례를 제시하고 있지, 그치? 시간이 돈이 되는 것은 고용 시간에 따라 돈을 지불하는 관계에 기인한다. 자본주의 이전의 서구 사회조차 시간을 돈이라고 생각했던 이들은 빌려준 시간에 비례하여 대부금의 이자를 받던 고리 대금업자나 상인들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열흘 빌리면 열흘만치 이자, 30일 빌리면 30일만치 이자니까 시간이 곧 돈이었겠지. 돈 빌려주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아니고서는 그렇게까지 이제 시간을 돈이랑 결부시키지는 않았는데 현대에 따라서 좀 많이 달라졌어. 자본가는 노동자에게 자신이 고용한 시간만큼 돈을 지불해. 시간당 10,000원 이렇게. 지금 최저 시급 얼마니? 9,700 뭐 얼마인가 그렇지. 너희 근데 내년에 알바할 때는 이제 1050원 되지. 매년 조금씩 올라. 나 때 최저 시급이 나 대학생 때가 3,700원이었어. 자, 어쨌든 넘어가자. 지금 뭐 그런 얘기 하고 있을 시간이 없다. 8시간 고용해놓고 1시간을 놀게 한다면 1시간치 임금을 그냥 버리는 것이다. 사실상 뭐 노동자한테 기부한다고 생각하게 되겠지. 그러니까 본인이 사업자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렇지? 고리대금업자와 마찬가지로 이들에게도 돈이라는 말은 귀중하다는 뜻하는 은유적 표현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시간은 곧 돈이야. 시간이 돈이기에 같은 시간이면 최대한 일을 빨리 처리하는 것 또한 그대로 돈이 된다. 생산도, 유통도, 소비도 빠를수록 돈이 돼. 속도가 돈인 것이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돈이고 시간을 아끼려면 뭐가 빨라야 돼? 속도가 빨라야 돼. 그렇지? 속도가 빠르면 뭐가 쌓여? 돈이 쌓인다고. 시간을 아끼려면 속도가 빨라야 되고 속도가 빠르면 돈이 쌓여. 이런 설명을 우리가 뭐라고 하지? 연쇄적이라고 하지. 컨베이어 벨트의 속도를 따라가다 미쳐버려. 요거 이제 한번 읽어봐. 알겠지? 그래서 찰리 채플린의 공경이 결코 과장이 아님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 다시 말해서 결코 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영화 속 모습이나 현실이나 거의 유사하다는 거야. 우리가 내 돈 주고 내가 필요한 것을 사서 쓰는 소비 또한 이제는 미친이라는 말이 과장이라고 느껴지지 않을 그런 속도를 가지게 되었어.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들은 미친 속도로 팔지 않으면 자본을 파멸로 몰고 간다. 휴대전화는 2년이면 이제 한 번씩 바꾸게 되고, 뭐 3, 4년 정도면 차도 막 바꾸려고 하고, 사물의 생존 기간을 크게 초과하는 미친 소비의 속도가 우리의 감각을 유혹하고 그런 식의 감각적 삶을 강요해. 우리는 대개 그 속도를 따라가면서 산다. 그 속도감 속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있다. 이 부분 미친 듯이 빠르게 생산되는 상품들을 빨리 팔지 않으면 이 상품들이 어떻게 되겠어? 다 재고가 될 거 아니야. 그럼 재고가 되면은 이 파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이너스가 되겠지. 그러니까 그 마이너스가 쌓이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자본이 파멸로 돌아가 버린다고. 알겠지? 그러니까 빨리 파는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 자본이라는 건 회사들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하면 돼. 기업들이 생산, 유통, 또 소비까지 전 과정에서 이런 아주 빠른 이 필자의 말을 좀 빌리자면 미친 속도를 강요하는 까닭이 되겠지. 그래서 자본이 속도를 필요로 하는 이유를 뭐 작성하시오라고 하면 요 줄 그대로 작성하면 되겠지. 알겠지? 한 철학자가 지금 우리 사회가 사는 시대에 속도의 파시즘이라고 이름을 붙인 것은 이런 맥락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이다. 그래서 이 파시즘, 속도의 파시즘, 그냥 속도의 파시즘 덩어리로 적어보자. 속도가 높아지는 것을 뭐 하는 것? 열광하고 단체로 맹신하는 것. 요런 이제 파시즘, 속도의 파시즘이라고 볼 수 있겠지. 다 같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의 현상을 맹신하고 정치 체제를 신봉하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파시즘이라고 하니까. 빠른 속도는 그 자체도 미덕도 악덕도 아니지만 그것이 누구나 따라가야 할 강제와 강박이 되어 한결같이 빠름을 추구하는 사회는 파시즘적 사회라고 해야 하니까. 그러나 그래서 파시즘적 사회의 조건이 되겠지. 그러니까 빠른 속도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고 그것을 모두가 다 추구하고 그게 아니면 이탈해야 되고 낙오되고 이런 사회가 속도의 파시즘적인 사회라는 거야. 이런 속도의 경쟁을 단지 세상이 내게 강요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 것을 잊게 될지도 모른다. 무엇에 의해 시작되었던 간에 지금 속도란 우리 스스로 얻고자 하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 추구하는 미덕이라는 점에서 속도의 강박은 바로 우리 자신 우리 자신 내면에 속해 있기 때문이야. 내가 강요받고 있기도 하지만 이런 사회 분위기를 또 누가 만들기도 해? 내가 만들기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사회적 현상을 지적하고 있는데 어떤 점을 지적하고 있냐면 속도에 대한 강박이 외부의 강요뿐 아니라 강요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외부에서 우리를 빨라야 돼 너희 느리면 낙오돼 이렇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도
만들어내고 있다고. 이런 분위기를 만드는데 동조하고 있어. 지적하고 있어. 세상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체, 우리의 영혼도 미친 속도를 향해 치닫고 있어. 우리 자체도 이 속도를 좋아하는 것 같아. 자신의 속도. 이게 바로 핵심어지. 이 글에서. 핵심 한 단어 찾아라 라고 하면 이게 될 것 같아. 라는 것이 있을까? 자기의 신체 속도, 자기의 영혼이 속도 같은 것이 모를리다. 그래서 물어보고 답하고 있네. 스스로 물어보고 스스로 답하고 있어. 근데 잘 모르겠어. 왜냐하면 자신의 것이라고 할 속도가 원래부터 따로 있다기보다는 자신이 살면서 익숙해진 것에 대한 것이 자신의 속도가 된 것이기 때문이야. 그래서 이 모를 일이다에 대한 이유가 여기 있고, 원래 내 것이라기보다는 내가 살아가면서 쌓이고 쌓인 경험들이 내 속도가 돼. 우리 신체와 영혼은 100년 전 사람들의 속도를 답답해서 견딜 수 없을 거야. 그러나 자신의 속도라는 말로 무언가를 지칭할 수 있다면 그것은 그때그때 필요한 것에 맞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과 합쳐진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거를 네 글자로 하면 무슨 능력? 변속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네. 그렇지? 그래서 변속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뭐라고 부르고 있어? 이 사람은 자신의 속도랑 결부짓고 있어. 자신의 속도라는 것은 스스로 원래 태어나서 가지고 있다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변속하는 능력. 요거를 이 사람은 자신의 속도라고 보고 있네. 세상의 실에 매달려 그 세상이 움직이는 속도로 춤추는 인형에게 역시 비유적인 표현이고, 그 춤은 자신의 춤이 아닐 것이다. 다시 말해서 춤추는 인형, 뭐를 비유했냐면 자신의 속도를 가지지 못한, 그냥 남들한테 맞춰서 사는, 이끌려서 다니는 그런 존재를 의미하지. 자기 속도를 가질 때 우리의 삶은 춤이 된다. 자신의 삶이 된다. 중력이 작용하는 허공에서 빠르게 낙하하는 것은 중력이 작용. 이건 외부의 힘이 작용하는 거네. 그래서 외부의 힘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빨려 들어가는 것은 그냥 매달려 있는 인형, 실에 매달려서 조정하는 대로 움직이는 그 인형과 다를 바 없다라는 거야. 그것은 그저 추락하는 것에 불과하다. 반대로 그 허공에서는 정지한 듯 멈추어선 매야말로 자신의 속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어. 대조적으로 설명하고 있어. 대조의 방법 쓰고 있지. 세상의 속도에 그저 따라가고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그 속도에 따라가기도 하지만 때로는 정지해서 그렇게 달려가는 세상이나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도 알 때, 이게 다시 말해서 변속 능력이지. 이렇게도 쓸 수 있겠네. 자신의 속도를 갖기 위해 필요한 것이고, 첫 번째가 되겠네. 속도에 대한 인식. 자신의 속도로 춤을 출 수 있어. 자신에게 눈을 돌릴 줄 알아야 돼. 결정적인 것은 관성적인 속도에서 벗어나서 아주 작은 이탈의 성분, 강요되는 속도에서 벗어나는데 필요한 최선치의 변속 능력이래. 그러니까 결국 이거 합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게 다 뭐야? 그렇지. 변속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야. 거기에 맞춰야 된다는 거지. 두 번째. 속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뭐를 갖자? 변속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자.
이 정도의 주장이라고 생각하면 적절할 것 같아. 그래서 나는 걸핏하면 펀트통으로 밀고 가는 1의 속도를 조절하려고 그랬을 때면 일부러 LP판을 걸어 놓는다. 그래서 1의 속도를 조절할 글을 쓸 때면 일부러 LP판을 걸어 놓는다. 속도를 조절하기 위한 1이네. 그럼 요건 뭐가 되겠어? 빠른 속도를 조금 멈추게 해주는 과속 방지턱 같은 애네. 그치? 장애물, 뭐 과속 방지턱. 그러니까 나쁜 거 아니야 이거. 조금 속도의 변속 장치 정도. 20분마다 음박을 뒤집어서 순탄하게 상승하는 작업 속도의 일부러 정지를 일으키는 장애물을 끼워 넣고, 그리고 그 정지의 시간에 1회 속도에 맞춰 가빠지는 호흡을 수습하여 안단테의 속도로 돌려놓는다. 그리고 요즘은 뭐도 읽는데 시를 일삼아 읽는다. 글자가 속도를 조절하기 위해서 하는 일 두 번째 정도가 되겠다. 느린 시인의 시간 속에서 그 시간의 여백 속에서 다른 속도, 다른 삶의 가능성을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근거 없는 믿음을 가지고 황급히 써내려가는 글 사이에 다른 리듬의 글이 끼어들 것이라는 허황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변하는 리듬 속에서 나의 속도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고, 이거 반복하고 있네. 갖고 그치? 그리고 불완전한 종결을 통해서 이 글에 약간의 여운도 남겨주고 있고, 또 생각할 수 있는 여지도 남겨주고 있어. 그치? 좀 독자들이 한번 고민해봐라 이런 느낌으로 글을 마무리하고 있네.